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2단원 마찰력과 부력입니다.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번 시간에 마찰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80페이지네요. 80페이지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름 자체가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김자인 선수입니다. 암벽 등반 여신이라고 불리는 세계 랭킹 1위까지 하는 김자인 선수입니다. 김자인 선수가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90도가 넘는 각도죠. 그런데 김자인 선수가 뒤에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탈탈 턴 다음에 홀더를 잡고 이동을 하고 있죠. 네. 손이 하얗습니다, 지금. 그리고 홀더들도 하얀 부분이 묻혀져 있고요. 이 하얀 가루가 뭐냐면 송진가루예요, 송진가루. 송진가루가 오늘 수업할 마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암벽 등반하는 우리 김자인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때쯤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시간을 많은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걷고 때론 뛰고 걷는다. 매일 아침 다리 근육을 움직여 재빠르게 땅바닥을 박찬다. 왜? 걷기 위해서. 왜? 공부하러, 놀러, 먹으러,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그런데 바닥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진흙, 빙판, 모래, 아스팔트 중 어떤 종류의 바닥 위에서 쉽게 걸을 수 있을까? 매끄럽거나 발이 푹푹 빠지는 곳보다는 적당히 단단하고 거친 면에서 걷기 쉬운데 빙판에서 넘어져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지. 그 이유는 바닥면과의 어떤 것이 클수록 발이 미끄러지지 않아 쉽게 걸을 수 있기 때문. 여기서 잠깐. 바닥면과의 어떤 것은 무엇일까? 3, 2, 1. 그 정체는 바로 마찰력.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런 힘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추운 겨울, 미끄러운 눈길 위에 모래를 뿌리거나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감는 것, 등산화나 축구화의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것도 마찰력을 크게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렇다면 마찰력은 커야만 좋은 걸까? 아니다. 스키나 보드, 스케이트 등은 마찰력이 작아야 스릴을 즐길 수 있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마찰력을 크게 또는 작게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기억하자. 물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할 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네, 이러한 마찰력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노트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이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방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운동과 방해입니다. 어떤 운동이 있는데요. 이 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지도 있고 이동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마찰력이 발생하는가 문제입니다. 자, 이 지금과 같이 물체가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마찰력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네,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발생을 해요.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요? 아까 정의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한대. 운동이 오른쪽으로 되고 있으니까 방해하려면 그렇죠.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해요. 어디서 마찰력이 발생하는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아까 선생님, 반대 방향. 운동에서는 정지와 이동이 있다고 했는데요. 정지했을 때도 마찰력이 작용하나요? 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사람이 열심히 밀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힘은 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힘을 상쇄시키는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주어지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모양이 변하거나 빠르기가 변해야 되거나.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찰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마찰력은 왜 생길까요? 이 물음을 답할 수 있으면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다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매끄러운 면과 거친 면에 똑같은 물체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둘 다 힘을 가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움직이죠?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당연히 매끄러운 면이죠. 그렇다는 것은 마찰력은 접촉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서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은 접촉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거치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거예요. 매끄러우면 마찰력이 없겠죠. 자, 니은번. 자, 사람이 3kg과 6kg를 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당연히 잘 밀리죠? 그렇죠. 3kg이 잘 밀립니다. 움직임의 방해를 덜 받아요. 그렇다는 것은 마찰력이 작다는 거예요. 3kg는 마찰력이 작고 6kg는 마찰력이 크다라는 것인데 뭘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 3kg에 해당하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6kg에 해당하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중력은 다른 말로 바닥을 누르는 힘이겠죠.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네, 바닥을 누르는 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닥을 누르는 힘은 중력이죠. 중력은 질량과 9.8을 곱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닥을 누르는 힘은 곧 질량이 클수록이라는 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바닥을 누르는 힘이라는 표현이 더 좋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긴대요. 마찰력을 생기는 이유는 접촉면의 거친 정도, 그리고 바닥을 누르는 힘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접촉력을 거칠게 하고,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바닥을 누르는 힘을 크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은 동일한 물체입니다. 얘와 얘는 동일해요. 근데 둘 다 오른쪽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마찰력은 누가 클까요? 마찰력 첫 번째 마찰력과 두 번째 마찰력은 누가 클까요? 답은 같다입니다. 자, 위에서 기역과 니은에서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접촉면의 거친 정도, 그 다음에 바닥을 누르는 힘이라고 했는데, 얘는 같은 바닥면에 놓여져 있는 두 물체, 동일한 물체잖아요. 그죠? 바닥면이 동일합니다. 즉, 거친 정도가 동일하죠. 거친 정도가 동일하니까 일단 거기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같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질량, 바닥을 누르는 힘이 동일하게 됐죠.
마찰력을 생기는 이유가 저촉면의 거친 정도와 누르는 힘이었는데 거친 정도와 누르는 힘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마찰력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에서 배운 마찰력에 대해서 힘의 3요소, 마찰력도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의 3요소로 적절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중력, 탄성력을 앞에서 배웠으니까요.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힘의 3요소는 뭐냐? 작용점, 방향, 크기예요.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고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질량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기가 커지고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상호작용 힘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울수록 힘이 커집니다. 이해되죠? 이번에 탄성력. 탄성은 모양이 변화된 탄성체에 작용을 한대요. 탄성력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되돌려 오르려고 하는 성질의 힘이기 때문에 방향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오르고 하는 병형에 대한 반대 방향입니다. 자, 크기. 탄성력은 변화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많을수록 탄성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탄성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강한지 적은지에 따라서 탄성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변형이 많을수록에는 탄성 한계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마찰력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작용을 하냐? 접촉면에 있는 물체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접촉면에 있는 물체에. 접촉면과 물체 사이에. 자, 그리고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또는 가해주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이 마찰력을 크게 하려면 접촉면을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틀렸네요. 아까 표현이 요거는 아니라고 했죠.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클수록 물체와 그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클수록 그리고 접촉면에 그 거치는 정도가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접촉면의 기울기가 작을수록을 다루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적어놨습니다. 이 기울기가 작을수록은 요 누르는 힘이 클수록과 비슷한 그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아래 그림 빗면 두 가지 1번 빗면, 2번 빗면에 놓여 있는 A, B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A와 B 중에 누가 더 빨리 떨어지나요? 그렇죠. A가 더 빨리 떨어지죠. A가 빨리 떨어진다는 것은 방해를 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해를 덜 받았다는 것은 마찰력이 작다는 거죠. 마찰력이 방해를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덜 받았다는 것은 마찰력이 작다. 마찰력 A가 마찰력 B보다 A가 빨리 내려오니까 B가 더 마찰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 각도를 보시면 여기 각도를 보시면 첫 번째 각도와 두 번째 각도는 누가 더 크죠? 그렇죠. 첫 번째 각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지려면 각도가 작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마찰력을 표시해 볼 건데요. 이 표시에는 두 가지 법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찰력을 표시할 때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그려놓으면 돼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물체와 접촉면 사이, 여기죠. 여기. 그리고 힘을 주거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래요. 당기는 힘이 오른쪽이면은 반대 방향이 왼쪽이겠죠?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해되죠? 자, 옆에 빗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아래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고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하니까는 물체가 내려올 때는 마찰력이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 그리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가해주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당겨진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찰력은 그러면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항상 작아야 좋냐? 아닙니다. 마찰력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마찰력이 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작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산화 자주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커야 되고요. 스노우 체인을 설치하는 이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자동차 바퀴에 스노우 체인을 해서 마찰을 크게 해서 눈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은 현악기잖아요. 현악기는요, 줄과 줄 사이에 마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마찰이 커야지만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암벽 등반. 아까 영상에서 봤었죠. 앞에서 김자인 선수가 뒤에서 허리에 찼던 곳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 하얀 가루가 송진가루예요. 송진가루는 마찰을 크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찰이 작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끄럼틀 탈 때 재밌으려면 빨리 내려와야겠죠. 마찰이 작아야 되고요. 스케이팅, 보드,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거에는 마찰이 작아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마찰을 한 번 더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앞으로 걸어갈 때 발바닥은 어디를 밀어야 되죠? 바닥면에 뒤로 밀어야 될까요? 앞으로 밀어야 될까요? 앞으로 걸어가려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바닥면에 뒤로 힘을 줘야지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힘을 줬기 때문에 마찰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그렇죠.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앞으로 작용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찰력을 비교할 때는 내 몸이 앞으로 가니까 내 뒤로 마찰력이 작용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접촉면과 물체, 그러니까 신발창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따지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그으면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동할 때는 지금 바퀴에 그려진 것처럼 요 방향, 시계 방향으로 타이어가 돌겠죠? 자, 여기는 걸어갈 때가 똑같습니다. 이 타이어가 돌 때 미끄러진다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앞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걸을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차가 멈출 때 봅시다. 브레이크를 밟고 도중이면 아직 이동을 하고 있죠. 멈추진 않았죠. 그죠?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퀴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퀴와 차를 한 몸으로 보면 앞으로 점점 속도를 줄여가려면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멈출 때와 앞으로 갈 때 자동차는 반대 방향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 보이는 컬링 경기에서는 어떠한 선수가 이 스톤이라는 것을 밀잖아요. 그럼 이 스톤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점수를 얻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톤은 뒤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물론 빙판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단 작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뒤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동료가 스톤을 던지면 다른 동료가 요 솔로 가지고 막 문대죠. 문대면은 얘가 더 멀리 가기도 하고요. 휘어지기도 합니다, 스톤이.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솔을 얼음바닥에 마찰을 시키면 열이 발생해요. 이 열로 인해서 얼음이 녹는다.
녹습니다. 그러면 물이 생기겠죠? 얼음이 녹았으니까. 이 물, 그냥 빙판보다는요, 물기가 있는 빙판이 훨씬 미끄러워요. 그래서 스톤 던지는 사람이 너무 짧게 던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나머지 동료가 이 솔질을 엄청나게 해서 더 멀리 가기도 하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책상을 밀 때 책상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책상을 미는 힘과 반대 방향이죠, 마찰력은.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이죠. 자, 3번. 아까 컬링은 했었죠? 컬링 경기에서 솔로 얼음판을 문지르면은 살짝 녹는다고 했습니다. 녹으면 더 미끄러움이 있어서 더 많이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